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23년 기술영역평가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예측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창현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섭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술 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같이 해주시고 또 키스텝 여러 실무자께서 고생하셔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공개 토론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양자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되면서 또 위험은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 강령과 기술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민 포럼을 통해서 선정한 기술이 양자과학기술이었고 그 영향평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양자 통신, 양자 센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혹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이제 먼저 경제 측면인데요. 그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준비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막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인력들이 또 양산될 수도 있는데 그 일자리 수가 또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양산된 인력에 비해 이런 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양자낭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요.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는데 실제 혜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표준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 독점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나 시장 측면에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다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양자로 통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우리도 양자한다 저기도 양자한다 하면서 전부 다 이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오남용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우려도 발생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양자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 이게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양자 리터러시를 좀 키우고 이를 통해서 접근성을 키워야만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양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게임, 영화 같이 이 과학 문화 쪽에서도 이런 개념이 활용이 된다면 예술 작품에도 양자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양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과학 기술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보안 체계에서 양자 통신, 양자 암호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것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기존의 보안 체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10에서 15년 내에 이 양자 기술로 인하여 현재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법률과 규제 측면입니다.
먼저 기업이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되고 또 연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은 지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환경 측면입니다. 분명히 이 양자 컴퓨팅이나 다른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까지 가능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면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효율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은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고 특히 앞으로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면에서 부정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성 평가 측면인데 특성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나 사용자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에 특정 집단만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집단이 배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특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는 남성이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여성이나 소수 집단들, 소수 인종 집단들이 잠재적으로 배제가 된다면 이런 다양성 측면의 문제를 둘째치더라도 이들의 잠재력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계층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선행되어야 할 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마쳤고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양자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인해서 여러 가지 참여 가능한 분야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 언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술의 표준화 그리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까지 참여를 해서 선도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인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상호적인 협력을 유도를 하고 무슨 말이냐? 서로 부처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적으로 개발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개발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정보학 그다음에 전기, 전자, 컴퓨터 등 관련 학문들과 융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자의 측면에서는 정확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에 대한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리적 지침입니다. 그 양자 정보라든지 암호에 관련된 개념들은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 요소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특히 특허,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등 장기적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법령들이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이재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먼저 패널 첫 순서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경제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상욱입니다. 저는 이번 기술 영향 평가에서 경제 쪽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 경제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양자과학 기술이 미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 경제가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침대, 그 다음에 양자
뭐 한의학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자에 대한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본인들의 시장을 이제 이렇게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로 채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도 과도한 급진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계적인 접근만 강조하다 보면 특히 저처럼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잡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는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지만 허황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그 다음에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경제 시장 경제 영역을 열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양자 기술이 미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상욱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한섭 위원님께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문한섭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양자 기술은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였고, 특히 지금 양자 기술을 대부분 접하는 방법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언론과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실제 양자 기술이 아니라 홍보성 기술이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양자 과학 기술을 올바르게 익숙하자. 익숙해지는 거는 가능한데 올바르게 익숙해져야 한다. 올바르게 익숙한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입장에서 과학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양자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익숙하게, 올바르게 익숙하게 라는 측면에서 과학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양자 기술, 특별히 양자 센서 기술이 환경 문제에 아주 중요한 해법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문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넘겨줘야 될 어떤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양자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양자 기술이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성숙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있다. 지금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씀으로 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문한섭 위원님 사회환경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윤리 분야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약간 좀 쟁점화됐던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그 일종의 코멘트 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관련이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제일 많이 얘기된 건 결국은 시큐리티 보안 문제인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회의에서는 우리가 사실 인터페이스가 가장 좋은 건 줌인데도 줌을 안 씁니다. 이유는 대충 짐작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게 사실은 UN 수준에서도 유엔의 국제 회의를 온라인으로 할 때도 줌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이미 양자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가 이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는 건데 양자 기술은 창과 방패 같아서 기존 보안 체계를 뚫을 수 있지만 또 사실은 그
뚫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막는데 양자 기술이 또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윤리적으로 그 오남용 혹은 아주 악의적 사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숙도가 낮은 기술의 경우에 이 기술 개발 초기 단계 때 이런 윤리적 고려들을 미리 그 기술 설계 자체에 집어넣어두면 이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널리 인용되는 ethics by design 개념인데 윤리적 설계라고 얘기하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서 널리 사용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미리 사전주의적으로 그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주의를 기울여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가면서 양자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지나친 기대 때문에 막 사람들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가지고 양자 겨울 같은 게 오지 않고 꾸준하게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 포럼에 참여하셨던 윤석찬 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본 거를 지금 돌이켜 보면 시민분들이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하나는 긍정적 요소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대부분은 사실은 부정적 요소를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 측면은 저는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일단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이니까 일단 어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또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거에 기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당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무슨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무기를 써서 우리가 다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을. 근데 좀 더 실생활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코인 사기 같은 현상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인 사기라고 하는 현상 이전에 뭘 겪었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피라미드 사기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일단 폰지 형태에 대한 것.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양자 기술을 오용, 남용, 오남용 이런 이상한 표현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게 양자 과학 기술을 이용한 사기 사건인 거죠.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던져놓고서 나라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기 전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예방하는 게 우리한테 왔던 게 없어요. 나타나고 나서 누군가 다치고 나서 내가 다치거나 친지들이 다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 법규가 나타나고 제도가 나타나고 보완이 됐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 역량 평가의 의의는 바로 이 사전적 관점에서 정책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일단 정책도 모든 정책은 과학적 실증에 의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뭐가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양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자과학 기술만큼은 이제는 지금까지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시민 한 명으로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제발 예방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우연 위원님께서 법률 규제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품화라든지 시장화가 어려운 그런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전부 완화해서 사업을 일단 수행을 해보고 실제로 이게 안전하다면 규제를 개선해서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과학 기술과도 관련을 해서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 모델들이 시장화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미리 개선을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규제를 개선을 하고
즉시 어렵다면은 사실은 이걸 다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든지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 반영을 해서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양자 과학 기술의 상업적 활용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현 위원님 외교 안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양자 과학 기술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향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파트들이 어떤 양자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의 거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이걸 접근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수기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외교 안보적으로는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맥락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분화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점이었고요. 그 이유는 이미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양자 과학 기술이 어떤 위협이 되거나 가시적인 위협이 되거나 특히 무기화로 사용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파급력은 정말로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양자과학 기술은 정말 인공지능처럼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여타 기초 기술과 결합하여서 굉장히 큰 또 파괴적 혁신 기술도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중 용도 기술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영향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보 같은 경우에 안보 이슈가 우리에게 정말 가시적 다가왔는데 이미 그때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논리가 작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강론으로 한 3개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나 이 양자 과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단 지정학적인 현실에서 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요 이제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고 이런 위협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밀접하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협대에서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기술적 돌파구로서 양자과학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그 가장 긴밀하게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미국과 주요 동맹들 우호국들이 이미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 표준 전략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이라든지 또 우려국가 투자 제한 명령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체제가 양자 과학 기술의 중요성,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대단히 엄격한 통제와 보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 후발 국가로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어떤 협상력으로서의 기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미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이라든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까 강조한 바가 있는 그런 현재의 어떤 제약들을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2023년 기술 영향 평가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